안녕하세요. 무료 정보방과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축구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스포츠그램입니다. 편안하게 시청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무료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란 링크를 통하여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첼시입니다. 먼저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전개와 강한 압박 전환, 빠른 속공 운영을 핵심 전술로 삼습니다. 이삭과 반스는 전방 침투의 강점을 가지며 브루노 기마랑이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난 자원입니다. 조엘링톤, 셰어, 루이스, 타겟 등 일부 이탈자가 있으나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공격 연계 효율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팀입니다. 이어서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한 주도권 기반 빌드업 축구를 선호합니다. 잭슨, 콜파머, 엔소 페르난데스는 빠른 전진과 창의적인 플레이를 이끄는 핵심 자원이지만 무드리크 징계 이탈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소화 직후 체력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일정이 악재로 작용합니다. 수비에서는 은쿤쿠, 포파나 등 이탈자가 누적되면서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지고 간격 유지에 취약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전개 구조와 압박 효율이 정비되어 있으며 첼시는 체력 고갈과 전술 제열력 저하로 인해 조직력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중원 압박과 공간 활용에서 뚜렷한 격차가 발생하는 흐름으로 뉴캐슬이 우세 흐름을 완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가네스 대 에스파뇰입니다. 먼저 레가네스는 4-4-2 포메이션을 통해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다니 라바와 후안 크루즈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오스카 로드리게스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맡습니다. 하비 에르난데스는 징계 결장으로 수비진에서 공백이 발생했으며 엘 하다디, 미겔 데 라푸엔테, 로지에 바리시치의 부상 공백이 중원에서의 템포 조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어서 에스파뇰은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전방 패스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하비 푸아도와 안토니우 로카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엘 힐랄리가 징계로 결장하면서 측면 수비에서 공백이 발생했으며 폴 로자노와 브리안 올리반의 부상 공백이 중원에서의 전개를 둔화시키고 있다. 레가네스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할 계획입니다. 반면 에스파뇰은 엘 힐랄리의 징계 결장과 폴 로자노, 브리안 올리반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중원에서의 전개 과정이 둔화되고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압박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인 운영을 펼칠 레가네스의 절박함이 경기 후반부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체스 대 웨스트햄입니다. 먼저 맨유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활동량 높은 측면 활용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한 전개 운영이 특징인 팀입니다. 가르나초, 마운트, 에릭센은 전진 패스와 공간 침투에서 강점을 보이나 최근 빌바오와의 유로파리그 일정 직후 빠듯한 회복 시간 내에 또다시 리그 경기에 투입되는 강행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디오고 달로트, 마르티네스, 지르크제이 등 수비 및 전방 자원이 이탈하면서 수비 간격 유지와 전개 연결에서 피로 누적 현상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웨스트햄은 동일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보웬과 쿠두스를 활용한 역습시 직선 전개에 특화된 팀입니다. 안토니오와 서머빌의 이탈이 아쉽지만 나머지 자원들의 체력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며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안정성 확보에서 후반 역습 전개를 통한 기회 창출 방식의 실리 축구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정에서도 라인을 내리고 역습 중심 운영으로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유는 강행군 일정에 따른 체력 저하와 전개 둔화가 눈에 띄며 웨스트햄은 원정 실리 전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압박 흐름이 느슨해지고 공격 템포도 둔화되는 구조 속에서 무승부 흐름이 가장 합리적 선택지로 판단되는 매치업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크리스털입니다. 먼저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측면 침투를 통한 빠른 전개가 강점인 팀입니다.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유럽 대항전 일정 소화 이후 충분한 회복 없이 곧바로 리그 일정에 투입되는 강행군 속에 있습니다. 드라구신과 베리발의 부상 이탈도 후방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무엇보다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강도와 공수 전환 템포가 저하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마테타와 에제를 중심으로 한 역습 전개와 순간 스피드가 강점입니다.
사레의 움직임도 위협적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실리 위주의 수비 안정화 흐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두쿠레, 리아드의 이탈로 인해 중원 전개 완성도가 떨어지고 강한 압박보단 수비 간격 유지와 후반 역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강행군 속에 체력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며 팰리스는 원정에서 실리를 중시하는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전개 속도와 압박 밀도가 모두 떨어진 경기에서 무승부 흐름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최종 조합픽 및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란 하단 영어 클릭 후 문의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리버풀 대 아스널입니다. 먼저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살라, 각포, 조타의 날카로운 측면 돌파와 압박 전개가 핵심입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중앙 간격 유지 플러스 측면 포지셔닝 연계가 탁월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빠른 역습 전개의 강점을 드러냅니다. 고메즈의 이탈 외에는 주요 자원들이 대부분 정상 컨디션이며 유럽 대항전 일정을 소화하지 않아 체력적 측면에서도 완충된 전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과 압박 위주의 전개 구조를 선호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일정 소화 이후 회복 기간이 부족하며 가브리엘 제수스, 토미야스, 하베르츠, 조르지뉴 등 주축 자원의 대거 부상 이탈로 인해 조직력 완성도 저하 플러스 전개 효율 약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한 수비 간격 붕괴와 압박 밀도 저하가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충분한 회복과 정상 자원 구성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날카로운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이며 아스날은 체력적 부담과 조직력 저하가 맞물려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이 흐름을 장악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빌바오 대 알라베스입니다. 먼저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에서 강한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고르카 구르제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알렉스 베렌게르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도모할 예정이지만 안도니 고로사벨과 알렉스 베렌게르가 징계 결장으로 빠지면서 중원 압박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 오이안 산세트의 부상 공백은 전방 전개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알라베스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와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키케 가르시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존 구리디와 카를로스 아레나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 대신 뒤로 물러서면서 수비적인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빌바오는 유로파리그 강행군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홈 경기를 치르게 된다. 반면 알라베스는 일부 리그 생존을 위해 보수적인 운영과 수비적인 경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두 팀 모두 공격보다는 실점 방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루즈한 경기 흐름 속에서 끝내 빌바오가 승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나폴리 대 제노아입니다. 먼저 나폴리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고밀도 점유와 측면 침투 전개의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루카쿠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제공권 모두 위협적이며 폴리타노와 라스파도리는 넓은 활동 반경과 침투 타이밍 조율에 능하며 다비드 네레스, 주앙 헤수스, 부온조르노의 이탈은 있으나 대체 자원의 퍼포먼스와 전술적 일관성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 효율을 극대화하며 상대 수비 진영에서 볼을 회수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이어서 제노아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짧은 전개와 역습 위주의 운영을 시도하지만 최근 흐름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피나몬티는 제공권과 활동량에서 꾸준한 기여를 보이나 주니오르 메시아스와 비티냐의 지원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토스비가 징계로 결장하고 오나나, 미레티, 발로텔리, 쿠엔카, 마트로까지 대거 이탈하며 중원과 수비 간의 전술 균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초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노아는 수비 및 중원의 전술 붕괴가 심각하며 체력 저하와 연결 단절로 인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흐름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압박 효율, 점유율, 전개 구조 모두에서 우위인 나폴리가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대 장크트파입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는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높은 점유율과 측면 전개를 활용하는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에키테케는 전방에서의 결정력과 움직임이 안정적이며
크나우프와 바오야는 2선에서의 전개 템포 조율의 강점을 보입니다. 괴체, 산투스, 이시 등 일부 자원의 이탈은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력과 전방 압박 효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파울리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최근 전개 템포와 압박 전환 타이밍이 일정치 않습니다. 시나니와 아폴라야는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지만 중원 연결 고리인 길라보기에 기복이 존재하고 반데르 헤이덴, 바실리는 징계로 결장하며 어빈, 매츠, 브루에르트 등도 줄줄이 부상으로 빠져 전력 누수가 큽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전개 템포와 압박 강도 모두에서 완성도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리는 중원과 수비 라인의 징계 및 부상 이탈로 인해 조직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압박 타이밍도 뒤처지는 흐름입니다. 전술적 안정성과 흐름 제어 능력에서 프랑크푸르트가 명확하게 앞서는 매치업입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시청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정보력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수익률로 이어지며 전문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더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고향 동생 또는 형님처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